안녕하세요. IFS와 게슈탈트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국제공인 IFS 치료사 손성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남편 밥 펠코너, 사실은 로버트 펠코너인데요. 미국에서는 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밥 펠코너를 모시고 사실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밥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일단 밥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통역을 미흡하지만 맡을 텐데요. 조금 미흡하거나 좀, 와, 저런 게 무슨 통역을 하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걸 보시고 좀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I will talk about you for a while and introduce you, okay? Hmm. Yeah. And for the first time, I will talk about your past, yeah, about IFS. Okay? Yeah, Yeah. fine. Go ahead. Do what you 음. want. You don't have to clue me in. 밥이 지금 자기 소개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고요. 사실 IFS 치료 쪽에 밥이 헌신을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있었지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 호주, 파키스탄, 또 유럽, 폴란드, 스페인, 잉글랜드, 캐나다, 멕시코 그런 여러 나라에서 밥이 트레이너로서 진행을 했고요. 물론 IFS 공식 트레이닝은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서 오퍼가 와서 저희가 직접 그쪽 참가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를 데리고 공식 트레이닝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슈얼츠한테 직접 부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When you did a Chinese training at the time, Richard Schwartz asked you to do that, right? Being encouraged, yes. 예, 그래서 지금 물어봤는데 리처드 슈얼츠가 직접 부탁한 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밥이 현재까지 치료가 아니라 같이 트레이닝 시켰던 치료사들을 제가 여쭤봤는데, 한 1000명 정도 같이 PA로서,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 인디언, 그리고 캐나다 인디언 쪽, 인디저너스 피플이라고 하는데요. IFS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FS 쪽 공저로 리처드 슈얼츠가 IFS 쪽은 파운더인데요. 리처드 슈얼츠와 Many Mind, One Self라는 책을 공저로 펴냈어요. 그리고 지금 The Other Within이라고 하는 책을 3월에 펴내려고 지금 막 준비 중이고, 거의 준비가 끝나서 아마 3월쯤에 인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리처드 슈얼츠가 추천글도 써줬는데, 뭐 IFS를 정말 잘 아는 이라고 라는 내용을 좀 적어준 게 리처드 슈얼츠와 썼던 책도 그렇고 새로 나오는 책도 그렇고 주제가 IFS의 그 심화된 주제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spirituality, 영성에 관한 주제여서 리처드 슈얼츠가 그런 내용으로 추천글도 썼고 아마 한국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는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게스탈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서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게 IFS로 넘어오기 전에 밥이 17년 정도 게슈탈트 세라피에 매진을 했어요. 17 years, right? With Mariah. 야, 그래서 머라이아 글래디스라고 하는 게슈탈트 티처, 그리고 크리스틴 프라이스라고 하는 두 명의 미국인 그 게슈탈트 거물인데요. 두 분과 함께 17년간 계속 게슈탈트 치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헌신을 했고,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미국에서는 영성과 심리치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살렌 인스티튜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밥이 그 일주일간 보통 단위로 트레이닝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140회 이상, 거의 뭐 저는 미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요. 140회 이러면은 거의 몇 년이거든요. 그래서 1971년, 거의 한 40년 전 이상부터 140회 이상 일주일간 하는 모든 그런 트레이닝에 계속 참여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지만 굉장히 좀 집요하고 하나에 꽂히면 막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살레는 홈 오브 게슈탈트 세라피 인 아메리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게슈탈트 세라피가 여기에서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머라이어 글래디스 그리고 크리스틴 프라이스는 아직 살아있지만
두 명과 같이 이야기했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I talk about you a lot, Yeah, you sure did. especially about IFS and Mhm. Gestalt. Yeah, Okay, yeah, so ready for me to go? yeah, yeah. 지금 시작을 할 텐데요. You want to talk about that popularity, okay? Okay, 아, let me 그래서 talk about what I want to 오케이요. say. 그래서 Okay. 지금 첫 번째 질문하셨던 왜 미국에서 지금 IFS가 인기인가? 그리고 IFS가 지금 현재 위상이 어떻고 게슈탈트는 어떤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About IFS and Gestalt. Yeah, Okay, yeah, okay. here we go. First, I want to say that I really like being here. I'm getting to talk about three things that are my favorite subjects in the world: 음. IFS, Gestalt, and spirituality. 예, 지금 세 가지 주제의 IFS 게슈탈트 영성이라는 게 워낙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왔던 주제여서 너무너무 이야기하는 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go ahead. I'm also very, very pleased to be talking with a Korean audience. I've been an admirer of Korean culture for many decades now, and I believe Korean culture has great gifts to offer the Western psychotherapy world. 지금 이 자리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게 밥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랜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원래 전공이 문화 인류학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한국 문화 가지고 있는 것이 서양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훈적인 것들이 더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Mm. So the first question I've been asked to address today is the relative popularity of Gestalt and IFS in America today.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할 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 IFS하고 게슈탈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둘 다 지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IFS has become unbelievably popular. 음, There is a waiting list of approximately 10,000 people to get into the official level 1 trainings. 지금 IFS의 인기는 미국에서 정말 unbelievable,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요. 레벨 1 공식 트레이닝에 지금 대기자만 10,000명이 넘는 상황이에요. 한 번에 30명이 진행을 하는데 10,000명이면 이게 어느 정도 인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Mhm. There are many, many books coming out about IFS, and this interest, as is evidenced by where I've taught, is spreading worldwide. 이게 책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IFS가 이제 evidence based,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 기반인 IFS 치료에 대한 관심도도 엄청난 상황이에요. The trainers and training cannot keep up with the demand right now. There are way more people wanting to learn this than the institute or even the informal trainers have capacity to train. 지금 너무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공식 트레이닝만으로는 감당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비공식 트레이닝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너들이 지금 들어오는 오퍼들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의 그런 정도 인기입니다. Gestalt therapy, on the other hand, the interest in it is somewhat declining, and it has been for many years now, actually. 사실 게슈탈트 치료의 인기는 하향세로 접어든 지가 좀 됐어요. 벌써 한 몇 년 됐죠. Gestalt, like IFS, went through a period of explosive growth and great popularity, but that was primarily in the 1960s, 1970s, and 1980s. And since then, the interest has been steady or declining. 그러니까 IFS처럼 게슈탈트 치료도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였고요. 그 후로는 점점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I was so deeply involved in the Gestalt world of Esalen, even though I knew about IFS for 25 years now, probably, I stayed deeply involved in Gestalt.
이게 IFS에 대해서 리처드 슈얼츠 그리고 IFS를 밥이 처음 알게 된 게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25년 이상 된 그 이 시절에 알았는데도 밥이 게슈탈트 치료에 정말 매진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때는 그랬던 거죠. 80년대, 90년대. I have come to believe that IFS is the most potent and the most respectful form of therapy available today. I want to clarify that the most respective and of Respectful, it respects the client. yeah, and before that, Potent, strong. 오케이. 지금 IFS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된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밥이 IFS 치료가 가장 존중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치료를 하는 치료라고 듣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Dick has borrowed some therapy techniques directly from Gestalt. Like early on, he used the Gestalt open chair technique. 딕이 리처드 슈얼츠의 이름인데요. 리처드 슈얼츠가 게슈탈트 치료에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처음에 들여왔는데 그중에 오픈 체어 세라피라고 하는 그 비의자 기법을 특히 도용이 아니라 들여왔어요. There are many other schools of psychotherapy that are based on a parts work model. 음, 정말 많은 학교들이 이 부분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This is the basic understanding that underlies both Gestalt and IFS. 음, 이게 게슈탈트 치료나 IFS 치료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개념이기도 합니다. Other therapies that have this same basic model include psychosynthesis, 음, ego state therapy, 음, voice dialogue therapy, 음. and there are many more. 물론 게슈탈트나 IFS 말고도 사이코신세시스라고 하는 정신 통합 이론, 그리고 보이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치료, 그리고 이고 스테이트, 자아 상태 치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치료들도 마찬가지로 구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I moved all of my work from Gestalt into the IFS world is because I believe there are substantial,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음, 그게 게슈탈트에서 IFS로 옮겨오게 된 게 밥이 정말 이게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The first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some Gestalt therapists, not all, but some, believe it is sometimes a good idea to get rid of parts that are causing trouble. 음,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모든 게슈탈트 치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게슈탈트 치료사들은 어, get rid of some part who Causes trouble. causes trouble.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get rid of, 그러니까 제거를 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Mhm. In IFS, we believe there are no bad parts. IFS는 우리가 생각할 때, IFS에서의 우리의 관점은 나쁜 부분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ven parts that want your client to commit suicide are not fundamentally bad. 혹여나 어떤 자살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나쁜 부분이 아닙니다. The parts carry burdens, often beliefs taken on very early in childhood, extreme emotions, stuff like that. We can help the parts unburden these, get rid of these burdens, and then their basic goodness comes through. 어린 시절에 어떤 강력한 감정으로서 짐을 지게 된 부분들 때문인데요. 이런 짐을 진 부분들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Okay. That's one big difference. Another really big difference is
Dick and IFS have developed a system of different types of parts.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차이였고요. 두 번째 차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딕과 그 리처드 슈왈츠 IFS가 어떤 시스템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This system has a lot of ramifications and implications, but the most important distinction in it is that there are protective parts and exiled or very tender parts. 이 IFS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 아주 약한 그리고 취약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추방자라는 부분과 그리고 보호자라는 두 개의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Many or most Gestalt therapists do not make this distinction, and it's very important. 음, 많은 게슈탈트 치료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In IFS, we know that we need to go to the protectors first rather than the really hurt parts and get their permission to work in the system. IFS에서 우리는 그 상처 입은 부분을 먼저 만나기보다는 그 상처 입은 부분을 만날 허락을 받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만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The natural thing, and what I did for many years as a Gestalt therapist, was to go to the hurting exiles right away to rush towards them. But what this does is the protectors feel ignored and overridden, and they come back and sabotage the work later. 게슈탈트 치료를 오랜 동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일은 그 상처 입은 부분을 내가 자꾸 만나서 그걸 도와주고 그 부분을 다루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보호하는 부분이 무시당한다라 느끼고 그게 다시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So this idea of protectors is a major advance over the sort of standard Gestalt model. I often teach whole courses just on protectors and how to help them and work with them. They're so important. 음, 이게 사실 이 보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만나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게슈탈트 치료에서의 더 나아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Okay. As important as this concept of multiplicity in parts and the protectors and exiles are, Dick says this is not his most important discovery. 음, 이런 다양성이나 또는 어떤 parts, multiplicity and parts, I forgot that. Yeah. Sorry. Yeah. Multiplicity in parts. Uh-huh. As important as that is, he Mm. says that'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Okay, so there's some more important thing. Right. Okay. 그래서 파운더인 그 리처드 슐츠가 말하기에는 이런 다양성이라던가 부분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이 다양성이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is, what Dick calls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IFS is the concept of self.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런 어떤 다양성이나 부분이 아니라 참자 또는 참나라고 부르는 셀프의 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Dick discovered that in even his most traumatized and damaged clients, there was a core being, which he came to call self, with a cat spelled with a capital S, which was not hurt or damaged. 아무리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이나 또는 어떤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핵심에는 뭔가 손상되지 않고 있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다라는 거죠. This self is characterized by 8 words, which in English start with C. 그래서 이 참나, 셀프는 영어에서
C로 시작하는 8개의 단어로 이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curiosity, 호기심, compassion, 연민, clarity, 명료성, connectedness, 연결성, courage, 용기, creativity, 창조성. calm. Wow, you No, remember no, all. I missed one, but that's okay. I Anyway, always miss one. 8개를 저도 다 못 외우는데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러한 참나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공통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Now ask yourself, how often as you go through your life in the world are you radiating all of these qualities?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내가 이런 참나의 그런 8개의 AC 퀄리티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방출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ot much, right?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So this implies we're almost always hijacked by a part and run by a part.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항상 부분에 의해서 뭔가 압도돼서 그 부분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던가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This message that the self cannot be damaged, let alone it can't even be dirtied or tarnished, is very, very important, especially for people who have suffered major trauma and have been told their whole lives they're damaged goods and can never be okay. 이 셀프가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더럽혀지지도 않고 뭐 바래지도 않고 어떤 손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전생을 거쳐서 나는 더럽혀졌다, 손상받았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It is like on a very, very stormy day when there have been floods and buildings have been blown down and all of that. When the clouds part, the sun is there. Nothing has happened to the sun, and the sun is who we really are. 이게 이런 거죠. 너무 폭풍이 일어서 폭풍과 그런 홍수와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건물도 다 무너지고 막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항상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이 햇볕은 손상되지도 않고 어디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This is a message of great hope,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been terribly hurt. 예, 이게 엄청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때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 이게 어디 갔던 게 아니구나. 원래 있었던 것이고 손상되지도 않고 나는 전혀 손상받지 않았구나라는 큰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이죠. Our job as therapists becomes helping people access their own self. 그래서 치료사로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셀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뿐입니다. Only, not only. Yeah, but primarily that's primarily. 예. yeah. 주된 것은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죠. Okay. One Buddhist scholar said that IFS's concept of self really is the Buddhist concept of no self. 그래서 어떤 그 불교학자가 부디스트, 불교학자 또는 뭐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얘기를 한 게 이 참나의 개념이 내가 없다. 참나, no self. That's Yeah. capitalized as to. I don't know how the Buddhists do it. Yeah, I don't know. To. Anyway.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진짜 참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없다, no self의 개념하고도 똑같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Okay. So you can see how this leads us to our third topic today, spirituality.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세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spirituality에 연결되는 지점일 것 같기도 하네요. So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Yeah. Okay. This concept of self allows spirituality to be introduced into Western psychotherapy, and most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therapy licensing boards in America have not been friendly to spirituality. 이 영성이라는 참나라는 주제가 어떤 심리치료 자격증이라던가 심리치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어떤 기관들,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There is a great deal more I could say about self. I'm really having to limit what I'd say. 음, 지금 이 셀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해서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ut I hope you get a clear sense or intuition of how this is a pathway to introduce spirituality into psychotherapy. I couldn't get that clearly. Okay, I hope that from the little I have said, 음, you can understand how the concept of self brings spirituality into therapy.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주제를 심리치료로 들어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are having some hope like that. Mhm. Okay, go ahead. There's one more subject I'm going to discuss, 음, which is the topic of my new book. 그리고 지금 이게 말하는 이 부분이 밥이 쓰고 있는 새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성에 대한 주제인 것이죠. This is considered very advanced IFS, but I think with the spiritual traditions of Korea, you will understand it better than people in America do. 이게 사실 IFS 치료 영역에서는 굉장히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심화된 영역의 주제로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한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생각에는 우리가 어쩌면 한국인들이 이걸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As we go into people's systems and meet and explore the parts and help them relate to the parts themselves, we discover there are things in those systems that are not part of that person's personal life history. 우리가 IFS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나 상태에서 만나가고 그렇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So some being from outside, okay? Yeah.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죠. Some of these are from ancestors. 어떤 것들은 조상으로부터도 들어오고요. Some of these we call unattached burdens. 어떤 것들은 어디서 왔는지 좀 모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And I think they're what many cultures have called spirits. 그리고 어떤 많은 그 문화에서는 이게 어떤 영혼이 들어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피릿이 들어왔다, 영적인 게 들어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And there are also things that come from the culture in general rather than a person's particular personal history.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 사람의 특정한 삶의 경험보다는 사회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So you can see how this relatively simple model of parts and self opens a doorway to the spiritual world.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라는 것, self, Parts and self parts and self. 부분이라는 것과 참나라는 것의 이제 간단한 이 모델이 어떻게 영성이라는 것에 문을 열어주는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here in the West, sadly, most of the academics have worked very hard to ignore the spiritual world.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슬프게도 많은 학문적인 어떤 심리 치료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기관에서 이런 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I have found that this material is better understood in almost every other country I've taught in than here in my own home. 이게 밥이 여러 나라에서 이걸 IFS를 지도하다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걸 발견하게 되곤 한다고 합니다. I want to just say a little bit about Gestalt and spirituality. 잠깐 동안 게슈탈트와 영성에 대한 걸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In the 70s and 80s at Esalen, which was when Gestalt was incredibly popular, 1970년대, 80년대 게슈탈트 치료가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인기가 있었던 에살렌 인스티튜트에서는 Gestalt was very confrontive and quite harsh. 음, 게슈탈트 치료가 굉장히 직면을 시키고 굉장히 거칠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Popular about that, or Gestalt was popular with that, or No, it's just while it was really popular, it was very harsh. It 어, didn't have much spirituality in there. yeah, so Gestalt was popular with that harsh way Yeah, and not about the spirituality. yeah. Okay.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게슈탈트 치료가 그때는 이렇게 거칠고 직면시키고 영적인 게 전혀 아니었고 그런 방식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For example, just 예를, one example, 예를 들자면 하나만 들어보면요. one time in front of my supervisor and in front of a bunch of the other students, 슈퍼바이저가 여러 명의 학생들 앞에서 I complained about a resistant client. resistant client to you. Yeah, that's what I complained about. You That. had some client who resist to you and complained about that. Well, yeah, I was saying this 아하, client is 아하. so resistant. 예, 그래서 밥한테 굉장히 좀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거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불만을 얘기를 슈퍼바이저한테 했겠죠. The therapist said in a very strong, loud voice, 음, Bob, there 음. is no such thing as a resistant client. There are only bad therapists. 아, 그래서 그때 슈퍼바이저가 아주 크고 강한 목소리로 밥한테 얘기를 한 게 저항하는 내담자는 없어. 오로지 나쁜 치료사가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 felt humiliated. 음, However, I have remembered that lesson for more than 40 years now. 그래서 그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고 모욕감을 느꼈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Mhm. That was the atmosphere at Esalen in the 음, center of the Gestalt world. 그게 그 게슈탈트 치료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에살렌의 그 당시 게슈탈트 치료의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However, 그렇지만 since that time, Christine Price has developed Gestalt into an awareness practice. 하지만 그 이후에 크리스티안 프라이스라고 하는 정말 그 게슈탈트 치료의 미국에서는 정말 데모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크리스틴 프라이스가 이 게슈탈트 치료를 알아차림이라는 걸로 조금 더 전환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She calls this Gestalt awareness practice. 그녀가 이것을 게슈탈트 알아차림 연습이라고 했다고 해요. It is very much like mindfulness meditation, but it includes the parts model and a deep understanding of emotions. 그것은 저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하고 비슷했는데요. 이 awareness, 알아차림이 마음 챙김 영상과 비슷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분이라는 모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Well, I think I've said enough for one day. I hope to be offering more things in Korea. And it's been delightful talking with you. Do you feel delightful? Good. 밥이 아마 첫 시간으로는 이 정도면 이야기를 다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So do you want to close for today? Yeah, I think so. Okay. Okay.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게슈탈트 치료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경험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에서의 게슈탈트 치료가 좀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aybe in Korea the atmosphere of Gestalt therapy is changing too. Yes, Yeah, from hopefully. harsh way to Yeah, some spirituality. yeah. Yeah, yeah. So I ask the people to check some material to know that. Good, Yeah. good. Yeah. So do you want to talk?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next time if you are available? It depends what the interest is. I'd love to hear questions coming out of this presentation and maybe answer them. 오케이. 제가 다음번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라고 하니까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질의응답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 think we can talk about a little bit more about some differences between IF and Gestalt. Okay, Yeah, let's do from that next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spirituality. Okay.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게 IFS하고 게슈탈트를 그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그걸 조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지금 괜찮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음,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Bo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